이제 올해는 제가 두 개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하나의 사업은 먼저 말씀드렸지만 그 5월, 6월 걸쳐서 한 5주 정도 우리서 방학을 하고 그 방학 동안에 마음 특강을 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웠죠. 그래서 일단은 뭐 이건 서울, 대구, 부산은 동시에 5주간 마음 특강을 할 거고 아마 전주가 될지 광주가 될지 뭐 두 군데 둘 중에 한 군데는 좀 더 하게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제가 부산 법회를 시작하니까 광주에서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스님은 영남 지방만 법회합니까? 아닙니다. 이랬거나. 그러니까 이제 마음 특강을 그야말로 특강으로 하면서까지도 제가 요 지금 하는 법회만 하면 진짜 오해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이제 그 카페에 공지를 해가지고 뭐 전주든 광주든 아니면 뭐 대전까지도 좋겠죠. 뭐 이렇게 법회할 조건이 된다 하면 뭐 네 군데 그러면 그야말로 전국적으로 마음 특강을 한번 이제 공개적인 수업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올 가을에는 그러니까 하반기의 사업으로는 그러니까 해피 설법회의 그 뭐라 해야 될까? 하여간 뭐 세미나 형식의 발표를 그래서 그냥 제가 한 서너 시간 그 하나의 주제로 발표를 하고 한 서너 시간 법우님들하고 대화하고 질문에 답하고 이런 시간으로 하루를 풀로 사용하는 이제 그런 그 세미나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금년 계획으로는 이 다양한 주제 가운데 제가 제자의 삶에 대해서 부처님은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가? 뭐 사실 우리가 제가 제자를 위한 이야기를 요새 계속 마음 문제 때문에 뭐 그 부분을 좀 놓고 있지만 우리 법회에서 그 중요한 주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세 가지 공덕행위라든가 원하지만 얻기 어려운 것을 얻는 방법으로의 네 가지, 좋은 세상에 태어나는 방법으로의 다섯 가지, 또는 제가 제자가 누려야 되는 행복 네 가지, 뭐 이러한 그 핵심적인 그러니까 제가 제자의 삶의 기준이 되는 이런 가르침들이 우리 법회에서 이미 많이 설법을 했거든요. 더구나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이제 제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여간 제사 이야기하면은 또 몇 개의 경전이 명확한 기준을 줘요. 우리가 이제 그 돌아가신 조상한테 아무리 어머니한테 제사밥을 차려드려도 경전에 의하면 우리 어머니가 아귀 세상에 태어나 계시지 않는 한 이거 못 받아. 그러니까 지옥, 축생, 아귀, 인간, 하늘 이 5도의 윤회하는 삶 가운데 오직 아귀 세상만이 아귀 세상의 음식에다가 살아있는 그러니까 자손들이 공덕을 지어가지고 회향해주는 그것을 또 하나의 음식으로 삼아요. 그 아귀를 제외하고는 지옥도 축생도 인간도 하늘도 다 자기 세상대로의 고유한 음식이 있어요. 우리 같으면 밥을 먹잖아요. 요렇게 음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경전에서는 그렇게 말해줘요. 이러한 제사가 효과가 있습니까? 있다. 그러니까 특정한 경우에 있다. 그것은 그대가 제사 지내는 그 조상이 아귀로 태어나 있을 때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아귀가 아닌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니 참 공덕을 많이 지으셔서 하늘에 태어났습니다. 이런데 그 하늘에 계신 어머니한테 아무리 많은 것을 내가 해드리려고 해도 그 어머니가 이미 이것을 음식으로 받질 않는 거예요. 이게 비유하자면 말이에요. 제가 다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렁이는 흙을 음식으로 그렇게 말해도 되죠? 흙에서 영양분을 취하잖아요.
만약에 저보고 인간으로 태어나서 살고 있는 헬피스님한테 흙을 이만큼 갖다 주면서 아니면 뭐 저기 저 새덩구리는 소똥을 음식으로 뭐 그게 뭐 거기다 알도 넣고 그러지만 그게 음식도 되죠. 소똥을 이만큼 갖다 주고 헬피스님 드시오 이러면은 먹을까요? 왜? 내 음식이 아니라 이게. 경에서는 그런 부분을 명확히 알려줘요. 그러면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하늘에 태어나셨을 것 같은데 공덕을 많이 지으셔서 그러면 이 제사가 소용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부처님이 그러나 소용이 없는 것은 아니다. 왜요? 어머니가 받지 못하면 그대의 이전의 조상 중에 지금 아기로 태어나 있는 어떤 조상이 뭐 예를 들어서 보리신법부님 지금 김씨성을 살고 사는 김씨 집안의 조상 이 조상도 포함이 되려나 모르지만 김보부님 전생에 김씨였다는 보장은 없죠. 그러니까 김보부님의 전생에 각각마다 조상들이 있었을 거라고. 그 삶의 과정에 내 조상이었던 분 중에 지금 아귀 세상에 있는 어떤 조상이 대신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제사를 지낸다라는 그래서 그 공덕을 받아주셔요 라고 회양할 때 쓸모없는 일은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면 굳이 이 제사라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무언가 해가지고 내가 당장 목적한 우리 엄마가 받는 게 아니라 옛날 어느 조상 이렇게까지 해놓은 게 타당할지는 몰라요. 사실 부처님은 불교적인 제사 방법을 다시 알려주셔요. 그 불교적인 제사 방법이 뭐냐 하면 5계를 지킨다. 보시한다. 뭐 쭉 나오는데 이제 하여간 뭐 수행한다. 상가를 위해서 그 절을 지어서 뭐 공양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딱 생각은 안 나지만은 경전에서는 그렇게 뭐 우리 카페에서 그 제사로 다 검색을 하시면 그 경전 연결돼 있고 그 경전 근거로 설법한 아마 그게 동영상으로 있는지 mp3로 있는지 하여간 제가 또 수업 보고 요약해 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 그 경전은 재밌는 거 하나가 이전의 조상들이 아귀 세상에 있으면 대신 받는다 그랬는데 또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부처님 내 과거의 조상 중에 아무도 지금 아귀 세상에 그러니까 아귀로 태어나 있지 않다면 그때는 쓸모가 없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부처님 답변이 걸작이에요. 그럴 일이 없다는 거야. 우리가 윤회해온 이 삶이 너무너무 길기 때문에 사실은 무명과 가래의 방해 때문에 그 시작점이 중생들한테는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오랜 세월을 윤회해왔기 때문에 그대의 조상 중에 단 한 사람도 아기로 태어나지 않았다 라고 그래서 그 제사의 공덕을 받을 조상이 없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누군가가 받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제사보다는 더 효율적인 제사 방법을 내가 알려준다 라고 하면서 부처님은 그러니까 뭐 5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수행하고 그러니까 삼보에 귀의하고 뭐 해가지고 쭉 한마디로 말하면 이 불자의 삶이 불자로서 가르침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요 삶 자체가 이미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그것이 올바른 제사다.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이런 제가지자의 삶의 기준 요 부분을 잘 정리하면 제가 뭐 몇 년 전에도 이제 그 세간의 행복 이래 가지고 좀 경전들을 모아서 정리해 본 적이 있긴 있는데 뭐 그래도 이번에 이제 그 가을에 사업으로 이런 세미나를 하자라고 하면 좀 지금 현재로 새로 준비를 해야겠죠. 아마 제가 한 서너 시간
강의하고 서너 시간 대화하는 뭐 이런 주제로서 충분한 분량이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그게 필요하죠. 아무리 진짜 우리 장보부님 아무리 공부에 대한 열의가 높으셔도 일단은 제가 지자로서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 내가 어떠한 삶을 견지해야 되는지 이거부터 아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너무 그런 부분 신경 안 쓰고 그냥 도닥자 이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어설픈 도인 흉내내다가 인생을 망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저는 금년에는 이렇게 그 두 가지 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뭐 이 이야기를 제가 왜 하게 됐냐 하면 김포에 계신 스님들이 같이 오시지는 못해도 햇빛 스님이 혼자 가는 일은 일주일에 한 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러주지 않아서 못합니다. 이러는데 아마도 사실은 그게 한 가지예요. 뭐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름을 드러내지 않은 사람을 와서 공부합시다라고 불러줄 사람이 없는 거는 당연한 일이에요. 저는 뭐 그걸 왜 안 부르냐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고 그건 당연한 일인데 아마도 이제 이렇게 그 마음 특강을 좀 전국적으로 해서 우리 공부의 성과를 좀 드러내고 그야말로 니까야로 니까야를 풀어서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에 접근하는 이 공부의 성과가 좀 알려지고 또 뭐 가을에 이러한 세미나를 좀 공개적으로 해가지고 그 불자들의 삶의 어떤 이정표를 제시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뭐 그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나 불러주셔요 하지 않아도 왜 안 와요 이럴 거야. 그때는 제가 어떻게 진짜 부르지 딴 데 가야 돼 이러면 또 뻑이겠지 뭐. 이건 농담이고요. 일단은 정말 그 공부가 필요해요. 지금 그 김포에도 제가 아는 스님들이 이제 몇 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주에 있을 때에 제가자로서 저랑 같이 이제 좀 공부를 조금 하던 그 분도 지금 출가해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계시고, 제가 또 승가대 중앙승가대에는 잘 아는 스님이 한 분 계셔요. 저기 지금 그 복지 대학원 보각스님. 예. 보각스님은 제가 출가 전에 제가 서울불교청년회 활동을 한 10년 했어요. 그 10년 동안 그 기초교육원 법회를 보각스님은 제가 청년회 가입하기 한 10년쯤 전에 그 기초교육원 법회를 이제 매주 설법하기 시작하셨고, 저는 이제 그 졸업하고 취직하면서 서울 올라와서 서울불교 청년회 갔는데 가자마자 저도 재교육 끝나자마자 기초교육원 간사를 맡아가지고 제가 보각스님을 10년을 모시고 기초교육원 법회를 운영했어요. 그래서 잘 알아. 근데 제가 이제 좀 사는 꼴이 좀 겸전치 못해가지고 스님께서 저한테 실망을 많이 하셨지. 이 참 사는 꼴이 변변치 못하면요 저 자신도 부끄럽지만 이 참 저를 아껴주던 어른한테도 참 좀 지성하고 그래야 이제 한 번 더 좀 뵈러 가야 되는데